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 보자. 또 책은 어디 갔냐? 나의 책은 어디 갔냐? 아유, 야, 니네 한 2주 안 한다고 책이 사라졌네. 아유, 책이 없네. 책이 없네. 책이 없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친척집 갔다 오느라 시험 끝나고 원래 놀아야 돼.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수학을 어머. 야, 수학하고 쌤이 잘못했네. 너 아예 봤어? 너뭐 뭔 소리야? 아예 밀린 거 친거 아니야? 책 밀린 거 채워야죠. 아, 책 밀린 거 그거 하나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나 블라미저 사실 쓰리 스텝 다 풀어놨어. 미쳤지, 그지? 미친놈도 아 근데 나 사학함수 자. 쓰리 스텝 다 맞았다니까.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그지, 이 새끼 뭐야? 자, 질문. 없죠? 혜인아, 질문. 이건 아무것도 몰라, 이년아. 자, 48쪽 6번. 아우. 48쪽은 안 찍었네. 선생님 일단 5번 8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얘는 몇 쪽? 실제로 쪽수? 48쪽에 오케이. 이건 실제로 몰라요. 오케이. 이게 뭔가 약간 어디서 약간 단서를 못 적겠어요. 몇 번? 5번 8번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무 불편한 자,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다. 그럼 너네 봐라. x2가 되려면 x라는 원소 두 개가 모여가지고 x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 세 가지야. 그럼 이 얘기는 x에 분명히 동위원소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동위원소가 몇 가지일지는 모르지만 추측. 야, x2가 세 종류가 나왔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 지식으로 추측하는 거야.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겠네? 그런데 얘네들은 동위원소가 두 가지라면 얘랑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같은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맨날 하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염소. 그 염소는 자, 이거 염소에 대한 정보는 아예 외우는 거야. 사실이니까 아마 이란 가구나. 그럼 여기 35짜리 염소랑 37짜리 염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벌써 이게 딱 떠오르죠. 70짜리 이런 것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 그럼 분자량은 가나다니까 나는 이걸 제일 큰 숫자 가,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나분의 다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5네. 그럼 1.5면 얘네들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1대 3. 그치? 이게 정수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다가 3이고요. 나가 얼마예요? 2. 나가 2네요. 근데 조금 이거 숫자 좀 좋은 숫자로 바꿔볼까? 왜냐면요. 이거 분명히 35하고 37이잖아. 같은 숫자잖아, 이거. 이렇게 같은 숫자. 그럼 이거 존재 비율을 x. 그러면 이거를 y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x고 이것도 y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 되지. 그럼 제곱이 되는 숫자로 바꾸려면 아하하 좋은 숫자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9대 6이 되는 거죠. 어머, 그럼 너네 봐봐. x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9. 그러니까 x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얘 봐봐. 얘는 3i랑 3i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거시기 3i 더하기 3i. 그러면 몇 i냐? 6i다. 그러니까 따라서 y는 얼마?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거네. 염소 맞네. 3대 1의 존재 비율. 오케이? 나 지금 마이크 안 써갖고 난 겁나 이상한 거 알아? 이제 큰일이야. 내 목소리를 내기로 듣는 게 더 이상해. 에? 마이크를 쓰고 들어야 그게 내 목소리 같아. 니네 알잖아.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와. 그렇죠.
나 이게 너무 어색해 그냥 듣는 게. 저렇게 들어야 안 어색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걸 이제 내가 표현할 때 이건 조그만 숫자, 이건 큰 숫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35와 35. 이게 실제 예로 들어간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비율은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잖아. 근데 가운데가 문제죠. 가운데는 이거 한 번 해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숫자야. 이거 한 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3i, 이것도 3i니까 그냥 3i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6i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i가 6이니까 y는 1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1. 그래서 이거 전체 9대 6대 1 나오지.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들이죠. 그럼 x의 동위원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화학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얘가 뭔지 몰라도 x의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30하고 37이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해보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잖아. 그럼 평균은 얼마니? 그러면 이거 내분하잖아요. 얘가 3대 1로 존재하면 평균은 1대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5.5.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는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하면 비례 배분이잖아요. 35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37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하면 35.5가 나오겠죠. 그런데 화학 공부할 때 수학으로 그렇게 풀면 계산이 지랄 같잖아요. 네. 이렇게 내분하는 거 이건 내가 다시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볼까? 내분하는 거. 우리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그래? 6. 원자량? 네? 산소 원자량 12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6번. 그럼 질량수가 13짜리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질량수가 10이 있고 13도 있는데 왜 탄소 원자량은 10이라고 하냐? 왜? 이거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실제 이들의 퍼센트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99%에다 1%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 평균 원자량은 얼마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12 곱하기 100분의 99, 1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더하기 해봐? 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산수하다 끝나거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니? 실제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많은 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분이라는 말이 뭐야? 12와 13 사이의 숫자 전체가 1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전체 비율 99대 1이면 1대 99로 쪼개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한 칸당 0.01이잖아요. 그럼 평균은 12.01. 아 진짜 아까 그 녀석이 아침부터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던지 그때 못 잡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니? 동위원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 분자량은 2분의 나의 분자량이다. 자 2분의 나의 분자량이다. 이거 2분의 나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하면 얼마? 아이씨 얘는 70짜리죠. 이건 72짜리잖아. 그럼 얘는 2분의 72?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35하고 37이면 딱 반이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자량의 평균이 딱 반이려면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뭐야 이거 가의 존재 비율 분의 나의 존재 비율. 그럼 이거는 뭐야? 1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럼 1분의 6이니까 얘네들은 2가 아니라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안 써있네. 2번. 아, 나 또 니은번도 나 잘못 읽었구나. 2다라고 읽었지, 2다? 이거보다 작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몇 번이라고 했지? 6번. 자, 6번은 자, x 두 개. 그럼 x 두 개는 얘네들 무슨 원소야? 동위원소. 어머나. 그럼 동위원소는 중성자가 어떤 게 동위원소인가요? 자, 혜나. 양성자를 갖고 뭐가 달라야 돼? 중성자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가원한 중성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로 무슨 원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동위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위원소는 우리 퍼센트를 따지면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동위원소라는 거야? 가와 다가 동위원소죠. 오케이. 그럼 가다가 동위원소니까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래. 그럼 63짜리가 곱하기 0.7. 3대 7로 쪼개볼까? 또 산수 나오네. 63.6. 63하고 65하고 존재 비율이 7대 3이잖아요. 네, 3대 7.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3대 7로 쪼개면 평균 2 차이 나니까 6, 63.6. 누구일까? 찍어봐. 어떤 녀석일까? 평균 원자량 63.6. 몰라. 그지? 알 수가 없어. 이거 구리. 우리 구리가 원자량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몰라도 돼. 너네들 이제 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합조 공부하다 보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외워질 수밖에 없어. 막 구리, 은 이런 애들. 자, 뭐 여하튼 글교수 63.6이다 맞죠? 그럼 A하고 B하고 누가 더 크니? 중성자가 누가 더 많냐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자,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가하고 다하고 중성자가 빼기 좀 잘 좀 해봐요. 자, 가는요. x 안 보여. 자, m하고 n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네, 몰라도 되는 건가 봐요. 그럼 x는 하나는 63이고요. 하나는 65죠. 그런데 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a. 그럼 여기도 a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y인데 이건 64인데 아니야. 이거는 a고요. 이거는 b죠. 그럼 여기 원자 번호는요. 양성자인데요. 양성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3 빼기 a. 이거는요. 65 빼기 b. 어머. 그런데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원자는 양성자가 같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와, 모르겠네. A하고 B하고 누가 B가 더 큰가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얘가 더 큰가요? 왜냐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B가 더 크고요. 그럼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니? 중성자 수가 똑같은데 y가 질량수. 그렇죠. 오케이. 지금 얘네들은 중성자 수가 요하고 똑같죠. 그런데 질량수가 누가 더 많아? 이 친구가 더 많죠. 얼마 더 많아? 1 더 많죠. 그러면 저기 아까 제가 구리였다면 구리 다음 번호겠네요. 사실 얘네들은 구리 자 뭐죠? 보통 내가 이제 그리고 공부할 때 30번까지 원자 번호 외우라고 하는 반도 있기는 있는데 구리가 29번이고 아연이 30번이야.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원자 번호 한 30번까지는 외워주면 좋아요. 자, 큰일 났네. 이거 잡을 힘도 없네. 자, 그 다음 또 글쎄요 8번은 이걸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말장난. 찍기. 근데 봐. 내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을걸요? 이거 수소랑 헬륨에 관한 정보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질량수가 3 이하잖아? 그럼 질량수가 3 이하면 원자 번호 1번, 2번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3번은 양성자만 3개인데 어떻게 질량수가 3이 나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핵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니 틀린 말. 왜? 수소. 수소 때문에. 그런데 헬륨 이상은 전부 다 중성자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양성자와 양성자는 반발력 때문에 그 둘이 함께 그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중성자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질량수가 3 이상이 되려면 3번은 안 된다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아예 수소와 헬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수소는 질량수 1, 2, 3 세 가지. 물론 실제로 자연계에는 요거 두 가지밖에 없고요. 이건 이제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얼마짜리 2개가 있다고요.
3, 4짜리 두 개가 있는 거. 이거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예 그냥 정보 기억하라고? 아, 딴 말이 됐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통합과학과잖아?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 이건 1번이니까 얘네들 양성자는 전부 다 하나하나 둘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성자는 0, 1, 2가 될 거고요. 자, 얘 중성자 몇 개 나와요? 3이니까 1, 2.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잖아? 머리 뽀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찍었어요. 뭐야? 왜 그래? 저 이거 이거 숫자를 찍었어요. 그냥. 아, 숫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질량수가 3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수가 3 이하면 왠지 이제 찍기 쉽죠. 그렇죠. 자, 저 이거 어떻게 풀는지 아세요? 불기하나. 기억이랑 이은 중에 하나가 맞다치고 그걸로 아. 개 나. 그래요. 그런데? 자, 어떻게 불든? 그럼 이제부터는 뭘 알으라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넘어가라고요. 오케이? 통합도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있죠. 웬만한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에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 오케이? 거짓 막 이상한 만든 원서를 막. 아,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런 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항상 기본인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그 통합 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구 물리죠. 어떻게 행성이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원소 엄청 나옵니다. 그 이제 원소 합쳐져서 핵 융합하는 것이 그런 것들 나오고. 근데 분열은 거의 안 나오고 핵 융합이 나오지. 합쳐지려면 이제 원소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재밌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리고 그거를 교과서 내용만 보지 말고 배우면 더 찾아보세요. 그럼 더 재밌어요. 나는 관심 없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혀 관심 없는데 이제 그 흥미를 느끼면 재밌죠. 우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너는 완전 관심 없음. 지우가 너무 싫어. 진짜? 지구과학은 재밌는 파트는 되게 재밌는데 이상한 파트는 너무 이상해요. 암석 제일 재미없음. 저는 지구는 열렬히 증오해요. 오 그래? 너무 싫어요. 지금도 재밌는 데는 재밌는데. 재밌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싫어요. 난 중3 지구과학 내용은 재밌던데. 저는 그거마저도 너무 싫어요. 천문학은 괜찮던데. 나도 천문학은 좋아. 아니 약간 하면서 내가 살고 있으면 된 거지. 야, 쟤 뇌주의인데? 나는 지구밖에 세상 관심 없어. 난 이주의거든. 근데 통합의 지구가 엄청 많이 나와. 내 과목이 나뉘어 있는데 실제로 퍼센트는 지구과학이 내가 볼 때 한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 진짜. 거기다 생물, 물리화학은 상대적으로 되게 조금이야. 그것 때문에 그 하이탑 통합과학 풀다가 때려칠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내신 대비잖아. 그래서 꼭 해야 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에 따라 어떤 거를 전공한 선생님이냐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 선생님 마음이니까 어차피. 맞아요. 제가 물리화학 전공. 예전에 충고에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엄청나게 통합인데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걔네들 뭐 물리학 다 버리고 지구과학 파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물리학을 버린다고? 아니 너무 어려워요. 통합의 화학은 완전 껌이야. 니네 배워보면 알아. 맞아요. 너무 쉬워. 통합학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지구과학을 원 수준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 아이고 자꾸 돌아가고 지랄이네. 자, XY는 질량수가 똑같대. 엄마, 그럼 얘네들이 XY 중에 하나구나. 그 다음에 YZ는 전자수가 똑같대. 그 YZ가 전자수가 똑같으면 얘네들은 이게 전자수가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동위원소니까. 그러면 뭔가 나왔네? 네. 자, 얘가 바로 뭐야? Y가 되겠죠? 이럴 수가. 그럼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럼 Z는 중성자수가 똑같다네. 누구랑? X랑. 그러면 여기 중성자수가 똑같다네. X랑. 그러니까 얘가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고 풀면 이게 찍지 않고 되게 쉬워지는 거죠. 됐어요? 자, 수소와 헬륨에 대한 정보는 알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뭐 기니들은 질량수는 Z가 제일 크다. 노노노 기억들이라는 거 다 지워지고 1번 X 양성단은 2개다. 맞네요. 헬륨이니까. Y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현한다면 1의 3짜리가 되겠죠. 그죠. 자,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몇 번? 빨리 10번. 어머 10번 좀 보게나. 존재 비율이 1대2대1이야. 자, 또 이것도 우리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하면 웬만한 거 다 외우라고 하잖아요. 조금 아까 염소에 대한 정보도 아예 외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는 35짜리 질량수와 37짜리 질량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고요? 3대 1로. 그런데 1대 1로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브로민. 네. 나는 이제 이거는 너희들한테 뭐 외우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브로민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1대 1로 존재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멘델의 법칙의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학이나 물리나 생물에서는 확률은 다 똑같이 풀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너네 봐봐. 독립유전의 법칙에서 둥글고 거시기 뭐 이런 만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 3대 1이어서 9대 3대 1 나오잖아요. 네. 미리 좀 생물 좀 했죠? 잠깐 뭐점? 중3 과정. 뭐야 이제 그런 거고요. 제 중3 아니지 않아요? 제 중1인데 중학교 과정 성인했잖아. 안 했다고? 자꾸 여한테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이게 조금 아까 비율이 3대 1이었잖아. 그래서 9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게 9대 3대 3대 1이라 이게 중복이라 9대 6대 1이잖아. 1대 1에 대한 정보도 알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더 쉽죠? 그냥 우르륵 하면 다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1, 1, 1, 1이니까 가운데 중복되죠. 그렇지. 1대 2대 1이죠. 이게 뭐야? 중간 유전? 생물이랑 감싸. 담 쌓지 마시고요. 네. 생물 배우니 이거? 중3 생각 안 했어. 아직 2학기 때 배울 거야 이제. 대신 생원은 뭐지 뭐지? 저는 약간 이거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잘 살아있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생물에 대해서 배워야 돼? 더 잘 살려고 안 아프고. 저 보니까 뭔가 음, 어떻게 음. 강수분열. 니네들이 공부들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는구나. 재밌는 거 많이 하죠. 너 근데 물리학은 그냥 물리학은 재밌어. 생지가 재미없는 거야? 생물은 재밌어.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심한 거야. 재밌고 안 재밌고.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유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무슨 A, B, A, C, B 그거 얘기 쭉 나는 거 보고 정신병을 받아서 아니야. 그거 전사하는 거지? 걔네들이 더 어렵게 가르쳐. 이게 우리에서 배우잖아. 학교에서 잘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돼. 안 어려워. 편견 가시면 안 돼. 선입견 필요 없어. 안 돼. 그 체세포. 그래 그거. 아이씨 왜 이렇게 돌아가 이거 진짜. 자, 또 돌아갔어 이 새끼. 애초에 사진을 이렇게. 아니 난 잘 찍었어. 그거 고정을 할 수 있을 걸요? 안 돼. 안 돼요? 한 100몇 의심해도 안 돼. 역시 삼성. 설정해서. 설정?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볼까요? 어머나.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아예 그냥 기억하세요. 브로민은요. 79짜리와 81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 비율은 1대 1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알잖아. 그 평균은 얼마 나오게? 80. 그럼 실제로 자연계상의 BR2는요. BR과 BR이 더하기 해서 BR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하나는 79, 하나는 81이죠. 브로민 분자량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상온에서 액체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다 까먹었죠? BR2 상온에서 액체, 젓갈색 액체. 엄마, 그럼 이거 뭐야? 724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졸라 큰데? 158. 그 이렇게 하면 160, 또 160, 이렇게 하면 162. 그래서 존재 비율이 1대1이니까 1대1대1대1이죠. 정보를 알고 있으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니? 거기 그래프를 봐봐. 뭐야 이거? 4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는 바로 X의 동위원소가 1대1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몰랐어. 우린 1대1이라는 거 알고 나서 들어간 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존재 비율을 x, 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숫자 필요 없어. 비율 구할 때는. 제일 큰 숫자는 제일 작은 숫자만 나오면 되죠. 왜냐면 이건 제곱이니까. 이거 x의 제곱, 이게 y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도 1, y도 1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 숫자는 필요 없고 중간 숫자는 어차피 마지막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처음과 큰 숫자, 작은 숫자로. 그렇다면 얘네들은 화학결합의 종류가 같니? 자 여러분,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우리는 한번 풀었으니까 분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자의 굉장히 중요한 진짜 정의. 중위과정에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분자는 중위과정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중위과정에 뭐라고 정의가 나오냐면 성질을 갖는 사람. 그렇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분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란 바로 끊어진 입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배열된 거야? 독립적으로 배열된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어떻게 된 거? 독립적인 입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자. 그래서 이름이 나눌 분자에 입자할 때 자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니네 봐봐.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 그 안에 그들이 배열이 독립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게 좀 필요한 거야. 그럼 이런 독립적으로 배열된 입자들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거냐면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99.9%가 분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단 그렇지.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배열이 독립이 아니라 독립의 반대말 연속적. 자 이거의 반대말 연속적입니다. 그럼 뭐야? 흑연. 가운데 탄소가 있죠.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연속적 배열. 끝이 없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자 탄소야. 걔네들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연속적 배열이야. 끝이 나뉘어진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다 또 하나 석영. 석영은 SiO2. 그럼 걔네들도 독립적이 없어. 완벽하게 연속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단, 흑연, 탄소가 내가 여기서 흑연을 표현할 때 무한대. 이거는 기호는 안 쓴단 말이죠. 근데 마음속으로 쓰무한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탄소가 무한대. 그 다음에 석. 이거 석영입니다. 석영도 SiO2가 무한대. 그래서 흑다석 제외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거는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물을 그렸다. 물이 이거다. 그럼 우리는 물부터 알아. 내가 맨날 이거 곰돌이 대가리라고 하는데 이 곰돌이 대가리가 그 옆에 곰돌이 대가리 독립적이야. 물은 분자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볼 거야. 그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자가 아닌 건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가잖아요. 이건 100% 분자가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금속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분자가 아니라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은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거 나오잖아요. NaCl은 분자냐 아니니?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NaCl이 그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 Cl만 Na 플러스 Cl만 Na 플러스 Cl만가 끝도 없이 연결된 거죠. 그 우리는 그 끝도 없는 거. 그럼 NA도 무한되고 Cl도 무한되잖아. 그럼 우리는 NaCl이라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끝도 없이 표현된 건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하죠. Na 무한대, Cl 무한대, 약분하면 NaCl 1대1이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나타낸 식을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그래? 실험식.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 이렇게 실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니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자 X2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분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얘네들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화학결합의 종류는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지만 거기에 그 화학결합의 종류가 무엇이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죠. 오케이? 그러면 기억번은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위 원소는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무슨 성질은 화학적 똑같아? 성질이 오케이.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억과는 당연한 거고요. 원소의 종류가 결합을 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들의 존재 비율은 같다는 바로 나오죠. 그럼 X의 평균 원자량 1대1이니까 걔네들 딱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나오겠죠. 됐어요? 여기는 화학적 개념이 아니라 거의 뭐 수학적 개념들이라서. 근데 화학을 모르면 이것도 풀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또 12번을 할까요 말까요? 12원 허중. 지난번에 못 왔구나.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영상 보세요. 영상 네, 너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 급하게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아이, 어. 오케이. 네, 시간 두고 문제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 또. 뒤에 있나요? 자, 핑크북 좀 한번 펴볼까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핑크북 우리 채우기 좀 한번 해봅시다. 시험 안 봤다. 시험 봤어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자. 지금 듣고 맞나? 네. 448, 432, 411. 오, 맞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지난번에 안 와서. 그리고 여긴 제가 필기했던 것 같거든요. 뒤쪽에다 필기한 거 아니야? 글쎄요, 이거 뭐 이런 거 몇개 아니야? 자, 15페이지. 네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 누구 거야? 은성이랑 바꾼다 이거? 은성이 와서 필기했어. 그니까. 나도 돼. 좋은 선 맞네? 네, 앞쪽과 뒤쪽. 그쪽에 있구나. 넌 뒤쪽에다 있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부터 쭉 나오게 될 것들은 바로 원자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옛날에 1803년에 돌턴 아저씨가 야 원자는 동그래 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뭔가가 없었죠. 그냥 원자야 조그만 입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아저씨가 실험을 하나요? 톰슨 아저씨가 실험을 하죠. 1897년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를 알아냈대? 야 박혀있어. 건포도가 푸딩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알아냈단 말이죠. 열질을 알아내. 전자를 알아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톰슨의 제자인 누가? 러더퍼드가 야 나보다 실험을 할 거야. 알파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이때 뭘 알아내는 거야? 플러스를 떼는 작고 무거운 애가 있어. 밀도가 큰 애가 있어. 이거 절대로 이 안에 중성자 있다는 거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를 띈 입자가 중앙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놈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거리가 먼데 전자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자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움직이는 모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니? 여기다가 수소를 좀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다가 고압을 연결하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거 불꽃놀이입니다. 불꽃 실험하는 거야. 불꽃 반응. 전기를 딱 걸었더니 여기서 갑자기 반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반짝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이론을 내놓니? 야, 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한 거, 자, 봅니다. 이 보어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수소잖아. 그러면 수소는 중심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 하나 어디서 놀고 있니? 가장 가까운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스위치를 꾹 누른 순간 전기 에너지, 자, 상상해보세요. 에너지 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일단 전자 에너지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 흡수하죠. 그런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사람이 한 말? 야,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에너지 흡수하면 불안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핵에서 멀어질 거라고 한 거죠. 어머나.
그럼 이렇게 바깥쪽 껍질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졌네. 이렇게 어떤 원자들, 이건 분자도 마찬가지야. 모든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금보다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단어 바로 뭐라는 거야?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들뜬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먹었던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죠. 버리고 궁극적으로 원상복귀. 와우, 그 뭐야? 요거 에너지 방출해야 되잖아. 자, 바로 머리. 요 방출한 에너지가 우리의 눈에 반짝하고 보인 거죠. 어머, 그래서 원상복귀했어.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제일 낮아.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 전자가 내가 이제 두 칸을 얘기했잖아. 저기 바닥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야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들르고 들러서 가는 거와 한꺼번에 가는 게 에너지량이 다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보어가 공식 하나로 다 설명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번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 아저씨는 야, 에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아무 데서나 노는 게 아니야.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 껍질에서만 놀아. 그럼 껍질과 껍질 사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 어떤 게 나오냐면 전자가 노는 껍질이 불연속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여기는 이 전자들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도 불연속적이죠. 오케이 그러면 전자는 특정한 어떤 곳에서만 놀 수 있어. 그걸 멋지게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멋지게 표현하면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니까 그럼 뭐 여하튼 아니 그러면 이게 불연속적인데 그럼 여기서 전자들이 움직일 때 방출한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만큼일지를 공식 하나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전자 껍질에 뭐라 그래?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쓰죠. 자 기억하시나요?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 E는 뭘까요? n제곱분의 숫자 들어가면 1312.7 kJ/mol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은 이런 숫자는 그냥 무의미하죠. K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물리에서 배울 때는 13.6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점. 우리는 화학은 몰 단위로 배우죠. 근데 물리에서 전자 이볼트라니까 그렇지.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로 배우죠. 그래서 이거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기 하면 물리에서 나오는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뭐야? 우리는 화학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이나 이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K로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요 의미를 알고 넘어갑니다. 자, 전자 껍질이 가장 안쪽부터 K, L, M, N, O, P, Q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N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들어가죠. 어머. 그럼 이건 뭐니? 자, 우리 에너지는 원래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방출. 그러면 에너지에 준자가 들어갔죠.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준자가 들어간 모든 것들은 이거는요. 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기준을 어디에 삼았니? 바로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 가장 먼데 어딘가.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래? 무한대라고 하죠. 그럼 굳이 무한대를? 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한대 n에다 무한대 집어넣어봐. 그럼 이 전체 값이 뭐가 나와요? 0.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무한대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때의 에너지를 0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에너지가 0인 건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n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야 n에다가 1 대입할 거야 2원. 그럼 이 말은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n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거죠. 아하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1자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자 K로 가봅시다.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K죠.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만큼 갈 때 K만큼 방출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어. 그럼 그때 방출되는 N은 2자 집어넣죠? 마이너스 4분의 K. 아하. 그럼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야, 그래서 요만큼하고 비율은 얼만큼이니? 그럼 얘네들은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의 제곱으로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만큼 마이너스 k 이거 마이너스 4분의 k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k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 이만큼 방출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맨날 비율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근데 봐. 그림 그릴 때 항상 이제 고려할 거 1번과 2번이 4분의 3k야. 그런데 무한대부터 2번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k죠. 그러니까 얘네들 내가 맨날 표현하는 거 에너지 간격을 고려해서 껍질을 그려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가 3이라면 2부터 무한대까지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거를 3대1을 외우고 막 이러지 않아도 얘네는 4분의 3k와 4분의 k니까 바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니 그럼 이거 1310에 한번 넣고 얘네 숫자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 여기다 끝게 집어넣잖아요. 숫자로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냐면 980 해봐 얘들아. 이거 1312 328 빼보세요. 얘 1312 얘가 328 네, 1312에 4분의 3을 곱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안돼 나 못해. 그건 더 해봐. 자 986 아니다 984 나 진짜 빼기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네. 984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에다가 대입을 하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와, 야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122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어머 아니 그러면 여기도 이거 대입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당연히 대입할 수 있죠? 그럼 328에다가 얘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나? 9, 1312 100 얘네 계산 안 하려고 그러네? 야 진짜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9 넣어봐 9 100 그냥 46 네. 맞아 왜 그래? 반올림. 사실 나는 다 버리고 막 반올림. 그래 반올림인지 버린지 막 그래.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 182 오케이. 그러면요 이것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파장 이제 외워야 하는 파장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니? 요게 656나노미터예요. 맞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 껍질 다시 그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오늘 시험을 안 봤단 말이야.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의 파장은 과학을 배운 사람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야? 여러분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거 지난번에 여기 한 거죠? 자외선은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가시광선 여기 자 외워봅시다. 뭐부터 몇 나노미터까지? 400 그렇지 400 나노미터부터 약 700 나노미터 영역까지가 가시광선이야. 아니 그럼 아까 122 나노미터? 그럼 이 얘기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거보다 짧은 거니까 자외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656 나노미터는 아이고야 그럼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 656 나노미터니까 빨간색 파장이 방출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4에서 2로 전이를 했어. 그럼 이때 아까 이거 182죠. 여기 64야. 그럼 더하기 한 걸 집어넣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 8, 6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어머나 얘는 레드였는데 얘는 바로 뭐야? 그린이죠. 그럼 그 다음 5에서 2로 전이하잖아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434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헐
블루잖아. 그럼 그 다음 거 6에서 2로 전이하잖아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파장에 대입하면 410나노미터야. 호이 바이올렛인걸?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랬니? 야 아이고 시작을 3번 4번 5번 6번 어디서 전이를 하든 두 번째 껍질로만 전이하면 그때 방출되는 파장의 영역이 가시광선이구나. 오 깜짝 놀랐던 거. 아니 그러면 얘가 자외선이었잖아요. 그러면 2에서 1이 자외선이면 3에서 1도 그거보다 파장이 조금 짧아지겠죠. 이것도 자외선. 얘도 자외선, 얘도 자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얻어내는 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하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자외선. 그 다음 거는 가시광선. 그 다음 거는 적외선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함께 공부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죠. 자외선 영역을 방출했어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라. 앞자만 생각나면 안 돼. 라이언. 그렇지. 라이먼 계열이죠. 라이언. 근데 왜? 아 못 참았어. 씨. 그럴 수 있죠. 졸라 아파. 여기 더 아파. 씨. 그 친구들도 살아야 하는. 안돼 안돼. 자 그다음에 얘는 가시광선이죠. 발모 계열. 그러면 적외선이죠. 파셴 계열. 그래서 이거 자라. 우스개로 뭐라고 그래? 자라가 가발.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이런 봐. 역시 지금 문준이 찌그렸어. 뭐야 저거? 완자의 힘.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어요. 이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운 거 알아?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저희 나라 교육과정이 좀 늦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라이먼, 발모, 파셴.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씨. 라발파라고. 아 라발. 아니 다 치고 뭐 그랬잖아. 그런 거지. 야, 이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나 두 번째 껍질로 전이했어. 얼마나 좋아. 발모 계열을 방출했어. 이따위로 나오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내놨냐. 이거를 매치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아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 빛이 방출됐단 말이야. 반짝.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니?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이 선이 항상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첫 번째. 의문 삼은 거. 왜? 불연속적이지? 이게 첫 번째 의문이야.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는 K껍질, L껍질, M껍질 불연속적인 껍질이 있어. 그래서 전자는 거기서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왜 간격이 저 따위지?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왜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n의 제곱으로 에너지를 나눠버린 거죠. 아하!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니 여기 있던 전자가 저쪽 바깥쪽 껍질로 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결론 내립니다.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니까 그 껍질의 에너지량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데 증가하지만 그들 인접하는 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량은 증가하는데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는 거죠. 요 네 개가 여기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 하나가 딸랑 주어지죠. 얘들아 A하고 B가 있어. 파장은 누가 더 긴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물론 이거 외우면 돼.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656-486-4410 그런데 진짜 해석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래? 그럼 B가 더 길어. 그럼 누가 에너지가 많니?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져. 그러니까 A 파장이 에너지가 더 많아. 이게 해석이라는 거죠. 저 N은 그거죠, 그 껍질. 당근이죠.
N은 1, 2, 3, 4. 그러니까 1, 2, 3, 4로 갈수록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어디부터니? 80 지난번에 이거 몇 번까지 했어요? 86번까지 했나요? 89번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90번부터 들어가는 거죠. 보호 모형 에너지 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91번 봐봐. 수소 이온 에너지.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보통 이제 수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전자는 K 껍질에 있죠. 이거를 무슨 상태라고 불러? 바닥 상태. 그럴 때 표기하는 게 이게 수소입니다. 야 2번으로 훅 하고 갔어. 그럼 얘는 984만큼의 에너지 흡수했죠.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안 배우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씁니다. 에너지 흡수했어 별보여 나 들떴어 뭐 이런 겁니다. 실제 기호예요 여러분 이거. 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많아졌다는 걸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 별표를 표시합니다. 들떴어.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무한대까지 갔어. 그럼 전자가 돌아올 수 없는 무한대에 가버렸네. 안녕. 떠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를 무한대 껍질까지 보냈다는 건 수소 이온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할 거야. 이거 외우는 숫자입니다. 수소를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수소의 이온 에너지 얼마나고요? 1312kJ. 오케이? 1312kJ 외울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하지만 웬만한 건 다 외우라고 하죠. 우리 뒤에 이제 주기적 성질에 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나옵니다. 1312 외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란 1에 있던 전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무조건 무한대. 그게 이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라고요? 1312kJ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채워 넣어서 찍어서 보내시고요.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언니? 나머지 것들은 찍어서 보내시고요. 16쪽까지 이제 다 지금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비탄 한번 들어볼까요? 화장실 네네네네네. 살짝 말로 네네네네. 다녀오세요. 이 시점 시킬게요. 감사합니다.